서울 외곽 달동네, 해가 막 떨어지려는 저녁 무렵입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가는 노인 한 분이 보이죠. 허리는 구부정하고 옷차림은 남루하지만 이상하게도 노인의 걸음걸이에는 어떤 규칙성이 느껴집니다. 마치 오랜 훈련으로 몸에 밴 듯한 그런 보폭이었죠. 노인의 이름은 이명수.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폐지 줍는 할아버지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분은 우리나라 군사사에서 전설로 불리던 분이었습니다. 북파 공작 작전에서는 혼자 적진 깊숙이 침투해 중요한 정보를 빼내왔고 베트남 파병 당시에는 최전방에서 수많은 전우들의 목숨을 구해냈죠. 그 후에도 비공개 구출 미션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며 국가 안보에 큰 기여를 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공적들은 기밀사항이었습니다. 국가기밀이라는 이름 아래 그의 업적들은 어둠 속에 묻혀버렸고 이명수 노인 역시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죠.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시대가 오면서 그런 영웅들의 존재조차 필요 없어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명수 노인은 매일 이렇게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연금도 받고는 있지만 그 돈만으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했거든요. 더욱이 홀로 사는 처지라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80을 넘긴 나이가 되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폐지를 주우러 나선 이명수 노인. 골목 곳곳을 돌아다니며 재활용품들을 하나씩 손수레에 담아갔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지만 노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벌어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몸은 늙고 쇠약해졌는데도 노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마치 언제든지 위험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주변을 살피는 습관도 그대로였죠. 수십 년간 몸에 밴 군인의 본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며칠 후 이명수 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폐지 수거를 마치고 지하철역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유독 몸이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아침부터 어지럼증이 계속되었고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지하철 출구 앞 계단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명수 노인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띵하게 울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져나갔죠. 노인은 급하게 난간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대로 계단 위에 쓰러지고 말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이었고 또 노인의 차림새를 보고는 노숙자라고 여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몇몇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지만 직접 도와주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달려왔습니다.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평범한 회사원 차림의 청년이었죠. 청년은 주저하지 않고 이명수 노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의식이 있으시죠? 조심스럽게 노인의 맥박을 확인하며 물어봤습니다. 이명수 노인은 희미하게 의식이 있었지만 제대로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청년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999에 신고했습니다. 예, 지하철 출구에서 노인분이 쓰러지셨습니다. 의식은 있으신 것 같은데 상태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 청년은 계속 노인 곁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경만 하거나 지나쳐갔지만 청년만큼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죠. 노인의 손을 잡고 괜찮습니다. 곧 병원 가실 거예요라고 계속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청년은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구급차에 함께 타겠다고 했습니다. 가족분이세요? 구급대원이 물으니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 계신 것 같아서요. 청년의 이런 행동에 이명수 노인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늘 그렇듯 분주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바쁘게 오가는 가운데 이명수 노인은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곁에 앉아 노인을 지키고 있었죠. 간호사가 와서 환자 정보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간호사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길에서 쓰러지신 걸 도와드린 거예요. 청년이 대답하자 간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명수 노인의 차림새를 본 간호사는 영 못마땅한 기색을 드러냈거든요. 신원 확인이 안 되면 치료가 어려운데요. 보험증이나 신분증 있으세요? 간호사가 노인에게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명수 노인은 간신히 호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국가유공자증과 신분증이 들어 있었죠. 간호사는 서류들을 대충 훑어보더니 국가유공자시군요. 그럼 국가에서 치료비 나오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여전히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식이었죠. 청년은 이런 분위기가 못마땅했습니다. 간호사님, 이분도 똑같은 환자분이잖아요. 좀 더 정중하게 대해주시면 안 될까요? 청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차림새가 초라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간호사는 청년의 말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이때 이명수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노인은 조용히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거나 무시했는데 이 청년만큼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노인의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수 노인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청년은 노인의 손을 다시 잡으며 천만에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노인을 진찰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고 과로와 영양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쇠약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루 정도 입원해서 수액을 맞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접수 담당자가 이명수 노인의 신상 정보를 의료 시스템에 입력하는 순간 어딘가에서 비상 알림이 발생했거든요. 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특별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국방부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보훈관리실. 평소에는 조용하던 이곳에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빨간 글씨로 비상급 보훈 대상자 의료기관 내원이라는 문구가 깜빡이고 있었죠. 담당 장교가 급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이명수, 이 이름이. 장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름은 국방부 내에서도 소수만이 알고 있는 전설적인 인물이었거든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무엇이라고? 이명수 대령이 병원에? 국방부 차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방금 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신원 확인이 되었습니다. 쇠약으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계신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죠. 차관은 즉시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현장으로 사람을 보내라. 그분을 그냥 둘 수는 없다.
이명수 노인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영웅이 홀로 쓰러져 있다니요. 국방부는 즉시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부서들의 연락이 닿았고 현장 출동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극비리에 진행되었죠. 이명수 노인의 정체와 과거 활동들이 여전히 기밀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이명수 노인이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청년은 계속 곁에 머물며 노인을 돌봤습니다. 간호사들도 청년의 말을 듣고 나서는 조금 더 정중하게 대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노인을 그저 평범한 국가유공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분들에게 연락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명수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 없소. 혼자 사는 늙은이일 뿐이요. 노인의 말에 청년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순간 청년은 결심했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여기 있을게요.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을 들은 이명수 노인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아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청년의 원룸이 있는 골목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새벽 6시경부터 검은색 승용차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모두 번호판이 군용 차량임을 알 수 있는 차들이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창문으로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무슨 일이야? 아파트 단지 앞 골목의 군용. 차량 5대가 일렬로 서 있는 광경은 분명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정복을 입은 군인들이었죠. 청년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밤늦게 병원에서 돌아와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뭐지? 청년은 급히 옷을 입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정복을 입은 한 장군이 청년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가슴에 달린 계급장을 보니 상당히 높은 직책의 분 같았습니다. 장군은 청년 앞에 서더니 깍듯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혹시 어제 이명수 어르신을 도와주신 분이시죠? 청년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 무슨 일이신가요? 청년, 국가의 전설을 살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장군의 말에 청년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전설이라니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저 쓰러진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것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말이죠. 주변에 모인 주민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청년이 뭘 했길래 저렇게 군인들이 나왔지? 혹시 무슨 큰 사건에 연루된 건 아닐까? 온갖 추측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장군은 청년의 당황한 모습을 보고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청년이 도와주신 그분은 우리나라 군사사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청년이 물어보려던 찰나 장군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병원에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분께서 청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청년은 여전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어제 만난 할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장군을 따라 차에 올랐죠. 주민들은 멀리서 그 광경을 신기하게 지켜봤습니다. 병원 특실로 옮겨진 이명수 노인의 병실 앞에는 경호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청년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여러 명의 군 관계자들이 병실 안에 있었죠. 청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의 분위기는 엄숙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이명수 노인 주변에는 높은 계급의 군인들이 둘러서 있었거든요. 그들은 모두 노인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예를 표하는 것처럼 말이죠. 선배님, 저희가 정말 늦었습니다. 한 장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모시고 있어야 할 분을 혼자 고생하게 놔뒀다니.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위기상 이명수 노인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이명수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자네들이 누구인가?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어딘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현 육군 참모총장 김정호입니다. 선배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참모총장의 말에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참모총장이 직접 왔다니 도대체 이 할아버지가 누구신 걸까요? 이명수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김 부사단장 아들이구만. 많이 컸네라고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선배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모총장의 목소리에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배님께서 베트남에서 아버지 목숨을 구해주셨다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다른 장교가 나섰습니다. 저는 해군 참모차장 박민수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선배님께 큰 신세를 졌습니다. 북파 공작 때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분이시죠. 이어서 몇 명의 장교들이 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이명수 노인이 과거에 함께 작전을 수행했거나 목숨을 구해준 동료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모두 군의 고위직에 올랐지만 이명수 노인에 대한 기억과 감사함만큼은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진작에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한 장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명수 노인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니요. 군 관계자들이 모두 물러간 후 병실에는 이명수 노인과 청년만 남았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노인 곁에 앉아 있었죠. 방금 전 벌어진 일들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군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명수 노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대단하다니. 그저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 아무도 기억하지 않더군. 하지만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까 오신 분들 말이에요. 청년의 말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마운 일이지. 하지만 나는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람이야. 청년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어제 할아버지를 보면서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보통 분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분이 혼자 쓰러져 계시다니. 내가 구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명수 노인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나를 구해줬소.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남을 도와주기만 했는데 도움을 받아본 건 처음이야.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구든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명수 노인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어제 지나간 사람들을 봤지 않나? 대부분은 외면했어. 하지만 당신은 달랐지. 할아버지께서 나라를 위해 그렇게 큰 일을 하셨는데 제가 한 건 정말 작은 일이에요. 청년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에게는 그 작은 친절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명수 노인이 청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았구나. 적어도 한 사람은 나를 기억해 줄 테니까. 두 사람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병원에서 머물며 노인을 돌봤습니다. 이명수 노인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줬습니다. 비밀스러운 작전들, 동료들과의 우정, 그리고 오랫동안 간직해온 외로움까지 말이죠. 청년은 그 모든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가을날, 광화문 광장에는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국가보훈처 주최로 열리는 비공개 훈장 수여식이었죠. 오랫동안 묻혀있던 무명 영웅들의 공적을 뒤늦게나마 인정하는 자리였습니다. 광장 한편에 마련된 단상 위에서 국방부 장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조국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했던 분들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참석한 사람들의 표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이명수 노인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단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 전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진정한 국가유공자다운 위엄이 느껴졌죠. 건강도 많이 회복되어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에 지친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되찾은 자랑스러운 군인의 모습이었거든요. 청년은 단상 뒤편 관중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나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명수 노인의 특별한 부탁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거요라는 노인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거든요. 이명수 대령님, 전방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명수 노인이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뜨거운 박수 소리가 광장을 가득 메웠죠. 국방부 장관이 훈장을 노인의 가슴에 달아주었습니다. 조국을 위한 헌신과 희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늦었지만 국가가 당신의 공적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장관의 말에 이명수 노인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이크가 노인에게 건네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이명수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준 한 분이 계십니다. 노인의 시선이 청년을 향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청년의 작은 친절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무명의 전설을 알아본 그 청년 덕분에 역사는 저를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의 시선이 청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청년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토록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앞으로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명수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사람만큼은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해 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행사가 끝난 후 청년은 이명수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축하드려요. 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했을 거야. 그날 이후로도 두 사람의 인연은 계속되었습니다. 청년은 주말마다 노인을 찾아뵙고 이명수 노인은 청년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죠. 서로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몇 년 후 이명수 노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청년은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군 관계자들과 보훈단체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만 누구보다 슬퍼하는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진정한 할아버지를 잃은 것 같았거든요. 이명수 노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영웅은 거창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교훈 말이죠. 지금도 그 청년은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밉니다. 이명수 노인에게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끔씩 광화문 광장을 지날 때면 그날의 감동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미소를 짓곤 합니다.